2025년 8월 11일이고요. 오늘은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 엔터테인먼트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이전에 싹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00원 이하 종목은 제외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오 제외를 할 예정이고요. 빌리언스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게 되면 큐홀딩스 다 1000원 이하죠. 이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와 실적을 통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은 아센디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96%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 분기 실적, 연간 실적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부터 쭉 적자가 지속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는 4,800원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3,2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점을 한번 더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을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지선 하나를 더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에 3,250원 이탈을 하게 되면 2,95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2,950원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 2,5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차트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4,100원 전후가 단기적인 목표가인데 중기적으로는 4,8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J 미디어를 확인을 해볼게요. 노래방 기기 업체죠.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1,500%인데 24,000주예요. 그러면 2,400주가 150%고요. 실질적으로는 2,000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이 종목은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700원에서 6,250원 사이 박스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카카오의 경우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선 카카오의 영광을 되찾아올 때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0만원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메리츠증권에서도 향후 10년을 책임질 개편 앞에서라는 타이틀로 86,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는데 86,000원 목표가는요. 이전 고점 대비 하락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을 확인해 보게 되면 72,000원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7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한 71,0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7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73,000원, 83,0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게 62,000원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62,000원 손절가 71,500원 단기 목표가 71,500원 돌파 시 83,000원대까지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CJ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CJ 서초동이라는 프로그램이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에서 제작을 했고 기획은 CJ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K 컬처밸리 무산이 경기도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CJ
5,161억의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82,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8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 91,000원이라고 보이네요. 91,000원. 91,000원대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기준으로는 단기 고점까지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는 72,6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실적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어떤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3, 4분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7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는데 70,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다시요. 72,500원 이탈 시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네요. 3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는 엔터 44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2023년 고점을 거의 다 SM과 YG는 왔어요. SM, 그 다음에 YG. 2023년 고점까지 돌다 온 모습이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실적을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하이브도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최대 주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JYP가 제일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반기라는 거예요. 하반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하이브는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매년 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M도 한번 볼게요. 바로 이어서. 이거 4개는 그냥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의 연간 실적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좋지 않네요.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던 대로 전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3,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간 실적으로도 거의 뭐 2023년에 사상 최대치에 부과할 거고 2026년이 그 실적을 다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고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볼게요. JYP 보게 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인데 중요한 건 2분기, 3분기, 4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은 연출이 되고는 있는데 뭐 문제는 하나 더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YG 엔터테인먼트는 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하이브의 경우는 2021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뭐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폭이 엄청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JYP는 주가가 2분기에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조정을 받아주고요. 3분기에 실적이 그나마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게 되더라도 내년 실적이나 이런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3년을 뛰어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로만 이런 종목들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타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텐트리 중앙. 뭐 이번에 소비 쿠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합병에 대한 얘기까지 있는 게 콘텐트리 중앙이고요. 하반기 라인업이 긍정적이다라는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연간 실적이 좋지도 않고요. 분기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모멘텀으로 이전 고점이었던 13,000원, 14,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소비 쿠폰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콘텐트리 중앙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00원, 1,4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것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언급을 해드렸고요. KT 뮤직 오늘 단기 급등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KT에서 보야지2 자라섬 티켓 예약을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2,400원, 2,350원부터 2,400원 전후가 저항이 형성이 된 거고요. 즉 2,350원을 뚫지를 못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 기준으로는 만약에 2,3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8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실적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은 없네요. 기술적으로 지금은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안 보여요. 사마네트웍스. 사마네트웍스도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없단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의 흐름 보게 되면 드라마 관련주, 제작사 관련주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최근에 실적도 비슷해요. 뭐 예상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470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470원, 정확하게는 1,220원 정도까지만 매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1,310원입니다. 즉 1,31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1,470원까지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1,310원 찍고 다시 한번 1,210원, 2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소액주주와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31일에 M&A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 때문에 뭐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지지가 형성되었던 가격이 4,850원이고요. 4,8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소액주주와 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5,750원 그 전에 저항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이었던 5,2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5,75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4,850원을 이탈 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겠죠. 뭐 4,610원대까지 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실적이 그나마 나오는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SM CNC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24%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손실로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SM CNC를 포함을 한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딱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뭐 문제는 박스권 하단에서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까지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1,52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큐롤딩스는 동전주니까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도 그냥 저항으로 보이는 게 5,300원, 5,25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200원까지 보는데, 지금 제가 줄 긋는 거 보이시죠? 4,600원 전후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엔터테인먼트도 역시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때 올라갔던 건 폭삭 속았수다, 이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러면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6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저항도 하나 있죠. 2,300원이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5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SEMN, 이 종목 중너자 OTT 이슈가 살짝 있네요. 그래서 중국 애니메이션 너자2 국내 독점 판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포인트아이에서 IOK에서 NSENM으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환기 종목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되게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YG 언급해 드렸고요. TN 엔터테인먼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박스권이죠. 박스권 저항을 형성을 했던 걸 돌파를 했고요.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2,200원이 저항이었습니다. 2,200원에서 2,250원이 저항이었고요. 다만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3,2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위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건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 이탈 시 매도겠죠. 왜? 여기까지 밀릴 거니까. 저항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 되겠죠. 실적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뉴도 실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종목을 드라마를 만들었던 게 뉴였는데,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2,400원에서 2,500원이고요. 2,400원에서 2,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2,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50원대까지 올라왔으면 정확하게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뭐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3,350원을 돌파를 해야지 그 다음에 4,1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2,500원에서 2,400원을 이탈을 하느냐. 그래서 2,500원, 2,400원 이탈하게 되면 전체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NC 엔터. 와, 이거 거래량이 3,000주밖에 안 되네요.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지선 하나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3,600원. 3,600원 이탈 시 그냥 정리하시고 거래가 그나마 좀 많은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여기는 라인업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걸그룹 하나가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은 지지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8월 1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세법 이슈죠.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00원 전후가
단기적인 목표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18,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0,000원 전후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했죠. 지금 이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못 올라가겠네요. 9,700원을 돌파를 하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의 저가 있죠. 9,430원 이탈하게 되면 다시 9,000원 한번 깨고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는 하반기부터 중국 시장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49,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7,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3분기에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괜찮네요. 올해는 좋지는 않습니다. 467억이면 2023년 뛰어넘는 거고요. 2022년을 제외하고는 실적을 다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내년까지 생각을 하면, 내년입니다. 내년 7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 말씀을 해드렸고요. RBW 거래량이 한 3, 40이 4만 주, 4만 5천 주 정도 되는 건데, 이전에 저항이 2,300원이었고요. 이 저항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지가 나왔던 곳이 2,000원 전후였는데, 2,000원 전후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매수겠죠. 그리고 2,7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2,300원은 뛰어 넘어야겠죠. 블리츠 넘어갈게요. 이거 거래량 뭐 260%인데 12,000 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디어유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올해가 작년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내년이 실적이 2배가 거의 다네요. 분기 실적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안 좋고 3, 4분기 실적이 좋은데, 차트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3년 이거는 내년까지 한 83,000원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83,000원대까지는 갈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다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 단기적으로는 58,500원, 63,000원 보이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83,000원대까지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결론인 것 같고요. 노머스 전 고점 부근이 저항이 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저항이 나왔던 곳이 33,000원이기 때문에 3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3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죠. 신고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은 없습니다. 고스트 스튜디오 연간 분기 실적 없고요.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9,800원 수준이기 때문에 9,800원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 이슈 때문에 급등락이 한 번 정도 있었네요. 6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이 종목은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13,8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11,000원의 단기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00원 이탈 시 정리가 받고 11,000원 부근 시가 단기적인 목표가 1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3,8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다 말씀을 해드렸는데 거래량이 일단 안 나오는 종목들은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는 박스권을 보이든가 아니면 2023년 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반짝할 가능성이 있고요. 4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이 좋다라는 게 전체적인 특성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좋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단기로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까지 언급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